이 대기업 CEO들이 참석한 산업재해 청문회 자리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CEO들은 연신 사과하기 급급했고 산재는 노동자의 탓이라고 발언한 대표는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오는지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 건설업과 제조업, 택배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 9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망 사고 이후 최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뒤늦게 사고 현장에 참석했지만 뒷북조치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목표라며 안전보건 종합대책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 의원들은 이 포스코의 투자조차도 실효성이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회장님은 안전보건종합대책으로 지난 3년간 약 1조 1,050억 원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 포스코에서 보고한 집행 내용을 보니까 1조 3천억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더 쓰신 거죠. 지난 3년간의 이 투자 금액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었나요? 택배 분야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16년 대비 산재 승인 건수가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송 물류 창고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쿠팡 풀밀먼트 서비스도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 쿠팡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다가 사건이 커지자 뒤늦게 인정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CEO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First, I want to say I deeply apologize and my condolences for the passing of Mr. Zhang. It's a terrible situation.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과 GS건설 등 다른 회사의 CEO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예. 근데 뭐 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쪽에서 혼내고 한쪽에서 사과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대기업 청문회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여야가 힘을 합친 만큼 산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에 대한 의미 있는 질의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청문회는 의원들의 호통과 질책, CEO의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의 땀과 눈물과 피와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코 회장으로서 오셔서 당연히 유가족과 산재로 사망하신 그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재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의견을 수용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등 통상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앞에서 산업재해 관련한 이런 대기업 상대 청문회는 처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면박만 주려고 청문회 연 건 아니었을 테고 기존의 취지와 또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위 간사인 이미자 의원이 환노위 업무 보고에 대기업 CEO들을 불러 산업재해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동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청문회를 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산재 사망률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줄지 않고 있고 중대재해법 시행 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산재 사망자는 964명이었습니다. 문 정부는 산재 사망자를 임기 말까지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듬해인 2018년 971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882명으로 4년간 8.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우선 과거 대기업 청수나 CEO들이 정기국회 국감에 나온 것은 있지만 임시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노동 문제에 보수 야당이 주도했다는 점도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그만큼 외주화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재계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만드는 실무진 대신 CEO를 국회로 부른 건 실효성 없는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보여주기식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었다는 주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에 뭐 좋게 말하면 긴장감을 높이려고 한 거고 좀 엄포성 청문회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업에서는 또 기업 입장으로 나름대로 고충이나 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데 기업에 대한 처벌만 강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강도도 전 세계적으로 강한 수준인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G5나 뭐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산업안전법만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표 경영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 경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과도한 처벌 규정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글로벌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